네, 수급을 통해서 대박 종목을 가려보는 시간입니다. 박수호 매니저와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업종 주목하자라고 하시면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샤페론을 소개해 주셨어요. 일단 장중 최고 수익률 7%를 냈는데 그 이후로는 조금 밀려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움직임이 없어요, 매니저님. 어떻게 대응하면 그렇죠.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좀 판단을 했었고 네. 그렇다면 대체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쪽이 좀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냐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샤페론을 좀 한번 또 제가 신규 상장사로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네. 아쉽게도 주가는 지금 이제 같이 내려갔습니다. 지수가 내려가면서 같이 내려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직 우리가 포기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공모가가 원래 5,000원이었어요. 네. 5,000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이 5,720원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거의 공모가 부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뭐 성장성이라든가 좀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뭐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드린다면 중국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지금 좀 완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 부분에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를 또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또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 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아토피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임상 실험이 진행 중에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특례 상장을 한 회사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뭐 샤페론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흐름들이 좀 안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는 시점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고진감래라고 좀 생각하시고 현재는 좀 지켜봐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샤페론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난주에는 바이오 업종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과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테마로 수급이 들어올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현재 보면 뭐 최근 뭐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죠. 네. 높아지면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G 이니시스, 나이스 정보통신, 이루온, 카카오페이까지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번 주 초에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굉장히 들썩거렸어요. 근데 또 어제 오늘은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계속해서 다음 주에 좀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지켜봐도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아직 뭐 이슈가 지금 현재 뭐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잠시 후에 또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애플페이도 지금 중요한 부분이지만 국내 시장에서 이제 강자들의 움직임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한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네. 한번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이 사이버 결제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카카오페이요. 애플페이 관련주는 아닌데 저도 카카오페이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선물을 많이 하시나 봐요. 네, 선물도 많이 하고 네. 커피 결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자, 그러면 수급 상황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렇죠.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네. 좀 보면 들쑥날쑥합니다. 지금 이제 뭐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좀 하루하루 좀 분위기가 좀 틀린 부분들이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매수할 때도 있고 매도할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하는 흐름들이긴 합니다만, 근데 여기서 지금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연기금 쪽에서 기간 안에서도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6일 연속 순매수를 좀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네. 항상 우리가 연기금 수급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특히나 중대형주들 있죠. 우리가 아는 이제 중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점을 잡고 추세적인 반등을 보여줄 때 연기금이 일단 좀 베이스를 까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추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초적인 공사를 연기금이 만들 때가 상당히 좀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단기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행보를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연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래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소위 얘기해서 저점을 잡고 N자 상승 파동을 그릴 수 있는 하나의 또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저는 수급적인 부분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연기금의 수급이 6거래 연속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투자 포인트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페이 어떤 투자 모멘텀 바라보면 좋을지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리페이와 제휴 소식에 카카오페이가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이게 11월 초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동안 보면 이제 알리페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카카오페이의 또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30%가 넘는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에도 이제 180만 개 정도 되는 이제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그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가 2,800만 명 정도 된답니다. 뭐 그 중에서 이런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2,200만 명 정도 되니까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의 거의 81% 정도가 지금 81% 정도가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국내에서는 그야말로 뭐 삼성페이도 있고 네이버페이도 있고 여러 페이가 있지만 카카오페이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1위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외 쪽을 우리가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해외 쪽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환전을 많이 하게 되죠. 그 나라에 이제 만나면 환전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카카오페이를 이용하게 되면 중국의 알리페이와 지금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환전할 필요 없이 바로 현지에서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QR코드라든가 바코드를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도 분명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전에는 보면 지금 일본이라든지 유럽의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러 지금 선진 국가들하고도 지금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전이 필요 없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영토를 좀 넓혔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국까지 영토를 좀 넓혔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더군다나 지금 중국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 제로 코로나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분명 동사에겐 긍정적이고, 그리고 최근 항공주라든지 아웃바운드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물론 중국 쪽으로 가시는 또 여행객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에 따른 카카오페이의 매출도 꾸준하게 좀 증가 추세를 보여주지 않겠냐, 해외 쪽에서. 그런 관점에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좀 보시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카카오페이가 전자금융 쪽으로 해서 간편결제 거래 금액에 보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연간 77%의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동사가 2014년 9월 달에 회사가 설립된 이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출 증가를 보여주고 있고, 연간 77%라면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동사가 압도적인 1위를 좀 달리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자, 카카오페이가 핀테크 서비스 분야 부분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간편결제 부분도 경쟁업체가 워낙 많습니다. 80만 개 산하 되고요. 자, 그리고 P2P 대출 같은 경우는 39개. 그리고 여러 가지 클라우드 펀딩이라든가 개인 자산 관리라든가 블록체인이라든가 빅데이터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동사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다음 자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쟁사가 많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동사가 보면 시장 점유율이 2019년도만 하더라도 16.4%였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16.7% 점점 증가하고 있고, 2021년도에 보면 19.1%까지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가 꾸준하게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이 20%가 충분히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카카오페이의 주가 상승 흐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 차트를 잠깐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요즘 정말 또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알리페이와의 제휴 소식에 급등을 했다가 좀 최근에 많이 쉬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상장 이후에 좀 이런저런 경영진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모럴 해저드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들 좀 부각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최근에 주가가 상장할 때에 비해서 많이 조정을 좀 받았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중국 쪽에서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상한가도 한번 갔었고, 현재 행보 구간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거래량이라든가 전체적인 수급적인 움직임 분들이 평균 거래량이 지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전보다 하락 추세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많이 좀 증가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만큼 또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비해서는 거래량은 확실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행보 구간에서 이제는 또 다시 또 한 번 더 킹덤 점프를 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카카오페이가 기술적으로도 너무 좋고, 앞으로
나올 내용들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넓혀간다는 부분들 이 부분은 분명 카카오페이의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F페이 관련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F페이가 나온다고 하면 카카오페이는 안 쓸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저희 지금 네. 우디 히어로즈님께서 카카오페이는 해외로 간다던데 이렇게 보면 뭐 F페이의 수혜주는 사실 카카오페이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럼 해외 사업에 조금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외 사업은 지금 이제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네. 꽤 오래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나온 게 이제 중국 시장이었고 그 전부터 지금 이제 뭐 동남아 쪽이라든가 유럽 쪽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는 분위기는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좀 해외 쪽에 카카오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간편 결제 시스템을 계속 넓혀 나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게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냐라는 부분들에서 물론 그 부분도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좀 녹아져 있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카카오페이가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좀 많다라는 부분들 그 부분들 이제 업계 1위라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고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2018년도였나요? 2018년도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통신 3법이나 개인정보라든가 정보통신망법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하나로 좀 통일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이제야 좀 제가 봤을 때는 법안 관련된 내용들이 좀 빛을 바라보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카카오페이 다양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요. 또 연기금의 수급이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 거래량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다는 점, 그렇죠. 투자 네. 포인트로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63,000원에서 65,000원 사이에 좀 대응해 보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0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페이 가격 전략까지 들었고요. 매니저님 공개 방송이라다 무료 방송 좀 확인을 더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갈까요? 네, 그래서 저를 만나시려면 어렵긴 하지만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시면 MBN 골드 박수원 매니저라고 치시면은 제가 또 관리하는 또 밴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또 참여 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너튜브로 또 열려 있으니까요. 바로 또 방송이 끝나자마자 8시부터 좀 시작하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가 또 공개했던 종목이 무려 60%나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어떤 이런 시장에서도 큰 수익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인데 어떤 종목이었는지, 왜 올라갔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종목을 우리가 바라보면 단기간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온라인 쪽 접속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 8시부터 시작되는 박성원 매니저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더 많은 투자 아이디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